만수는 통장을 보고 있었다. 70평생 모아온 돈. 10억 가까이 되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한 푼 한 푼 악착같이 모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다.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할 때도 여행 가자고 할 때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 이제 됐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다시 아침까지 이 집엔 그의 숨소리밖에 없었다. 만수는 거실을 둘러봤다. 고급 소파, 큰 TV, 값비싼 시계. 전부 샀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 텅 빈 것 같았다. 배는 부른데 허기가 졌다. 통장엔 돈이 있는데 가슴엔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다음 주 명절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있어서요.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작년에도 안 왔었다. 재작년에도 핑계를 댔었다. 이제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러려니 했다.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하나. 만수는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밥을 먹으면서 만수는 창밖을 봤다.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저녁 바람을 쐬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 혼잣말이 나왔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 25, 26. 그때 만난 그 사람. 정희.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조여왔다.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선명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모습. 머리카락에서 나던 비누 냄새.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따스함. 만수는 그때 도망쳤다. 정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섰다. 사랑만으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둘 다 가난했으니까. 정희네 집안도 어려웠고 만수네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하면 뭘 먹고 사나.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래서 만수는 돈을 벌러 갔다. 서울로 더 먼 곳으로. 편지가 왔다. 1통, 2통, 10통. 만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차라리 깨끗하게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 그 뒤로 만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결혼도 했다. 계산적인 결혼이었다. 조건이 맞는 사람. 아이도 낳았다. 키웠다. 대학 보냈다. 결혼시켰다. 그리고 지금 혼자였다. 아이들은 명절에도 안 왔다. 전화도 별로 없었다. 가끔 용돈 달라는 연락만 왔다. 만수는 보내줬다. 그럼 또 연락이 끊겼다.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다. 암이었다. 마지막까지 둘은 대화가 없었다. 그저 의무로 산 세월. 정 없는 밥상. 각방을 쓴 지 20년. 결국 죽을 때도 둘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버들극장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견뎌내고 잠시 쉬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응원이 됩니다. 버들극장은
빠른 말보다 오래 남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를요. 지금부터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버들극장에서 시작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오겠어? 이 시간에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화면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남자. 누구십니까? 김만수 씨 맞으십니까? 맞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다. 깔끔한 인상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제안이요? 네, 당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입니다. 만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만수 씨, 당신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누구를 버렸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과거로. 그때 그 시절로. 25살의 당신으로. 만수는 헛웃음을 흘렸다. 미쳤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만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의 모든 노후 자금,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만수의 숨이 멎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수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남자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진지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까? 만수가 물었다.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네.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사랑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 제안이 주어집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요즘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 정의. 그때 그 손을 잡았더라면. 그때 함께 가난하게라도 살았더라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25살로 돌아갑니다. 몸도 시간도.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의 기억이요.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정의를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모든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당신이 만날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당신이 만날 건 기억 속의 정의일 뿐입니다. 진짜 정의는 현재에 있습니다. 70이 넘은 세월을 견뎌온 진짜 정의 말입니다. 만수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젊은 정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랑을. 그게 바로 도망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로움에서, 자식들과의 어색함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과거로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요.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일어섰다. 하루 뒤 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십시오. 이 제안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자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다시 조용해졌다. 만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정희가 보였다. 25살 정희.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웃던 정희. 손을 내밀던 정희.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던 자기 모습. 다음날 저녁 만수는 결심했다. 남자가 다시 왔다. 결정하셨습니까? 만수는 남자를 똑바로 봤다. 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눈빛이 슬펐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만수가 그 손을 잡았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떴을 때 만수는 낯선 방에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이 방을 알았다. 50년 전 자기가 살던 고시원. 좁은 방. 작은 책상. 낡은 이불.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만수는 벌떡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거울 속에 25살 청년이 서 있었다. 까만 머리. 주름 없는 얼굴. 탄탄한 몸. 자기 얼굴이 맞았다. 젊었을 때의 자기 얼굴. 정말 돌아왔구나. 목소리도 젊었다. 만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웃음이 났다. 눈물도 났다. 50년 만에 되찾은 청춘. 밖으로 나갔다. 거리가 달랐다. 차들이 달랐다. 간판이 달랐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다. 그래, 여기는 1970년대 중반이었다. 만수가 25이었던 그해.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정희가 일하던 곳으로. 작은 양품점. 골목 안쪽에 있던 그 가게. 가슴이 뛰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영혼이 25 청년의 몸속에서 심장을 두드렸다. 다리가 떨렸다. 입술이 말랐다. 가게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정희가 있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 젊은 정희. 24의 정희.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님에게 옷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설레는데 뭔가 어색했다. 반가운데 낯설었다. 정의가 맞는데 정이 같지 않았다. 만수는 알았다. 남자가 했던 말. 당신이 만날 건 기억 속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눈앞의 정의는 24이었다. 젊고 예뻤다. 하지만 만수가 아는 정의는 70이 넘었을 것이다. 50년을 살았을 것이다. 결혼했을 수도, 아이를 낳았을 수도, 기쁨과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지금 저 안에 있는 건 누구인가? 만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정희가 일하던 손을 멈췄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50년 동안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기계적이었다. 단지 손님을 맞이하는 목소리. 저기. 만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 씨, 맞죠?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 김만수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만수 씨? 중학교 때? 네, 같은 동네 살았죠. 맞아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웃고 있었다. 반가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는 느꼈다. 이건 그냥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일 뿐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운명도 아니었다. 그저 우연히 다시 만난 동네 친구.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작년부터요. 만수 씨는 뭐 하세요? 이것저것 일 찾고 있어요. 힘들겠네요. 친절한 말. 하지만 그뿐이었다. 깊이가 없었다. 정희는 만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당연했다. 이 시간에 정희에게 만수는 그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일 뿐이었다. 만수는 깨달았다. 자기 혼자만 50년의 사랑과 그리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저기 정희 씨. 네?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정희가 잠깐 머뭇거렸다. 갑자기 왜요?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정희는 만수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6시에 끝나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만수는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설렘은 있었지만 공허함도 같이 왔다. 저녁 6시, 정희가 나왔다. 둘은 작은 다방으로 갔다. 커피를 시켰다. 어떻게 지냈어요? 정희가 물었다. 만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70까지 살았다고? 당신을 평생 그리워했다고? 후회하며 늙었다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색했다. 만수는 정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정희는 만수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균형이 맞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정희가 시계를 봤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으면 집에서 걱정하거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만수 씨.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또 연락해요. 그리고 가버렸다. 만수는 혼자 남았다. 커피잔을 바라봤다. 식은 커피. 텅 빈 자리. 이상했다. 정희를 다시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설레는데 공허했다. 과거로 돌아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만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50년 전 그 별. 하지만 낯설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만수는 중얼거렸다. 정희를 다시 만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답은 없었다. 밤은 깊어갔다. 한 달이 흘렀다. 만수는 정희를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다방에서 공원을 걸으며 때로는 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겉으로 보기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정희는 웃었고 만수도 웃었다. 손도 잡았다. 얼굴도 가까워졌다. 하지만 만수는 알았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정희는 착했다. 친절했다. 만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깊이가 없었다. 24 정희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 어린 여자였다. 세상의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만수가 사랑했던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 속 정희는
아니, 만수가 그리워했던 건 정의가 아니었다. 그냥 젊은 날의 설렘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갈망이었다. 어느 날 정의가 물었다. 만수 씨,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절 봐요? 네? 가끔 보면요, 저를 보는데 슬퍼 보여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만수는 할 말이 없었다. 정의의 말이 맞았으니까. 미안해요. 왜 사과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엉뚱한 걸 찾고 있었나 봐요. 정의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24 정의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70 노인의 후회와 집착을. 일도 풀리지 않았다. 만수는 공장에서 일했다. 70년을 산 경험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선 쓸모없었다. 젊은 몸뚱이만 필요한 곳이었다. 기술도 경험도 지혜도 필요 없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다. 월급은 적었다. 정의 아버지 병원비를 도우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70까지 살며 배운 게 뭔데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었다. 어느 날 친구 성철이 찾아왔다. 야, 만수야.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할래? 만수는 기억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성철은 만수를 배신했었다. 돈을 빌려주고 도망갔었다. 무슨 일인데? 장사야. 같이 하면 돈 좀 벌 수 있어. 만수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래,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이번엔 조심하면 된다. 7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성철은 또 배신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만수는 빈손이 됐다. 그 순간 깨달았다. 과거로 돌아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철은 여전히 성철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가난은 여전히 가혹했다. 만수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선택뿐이었다. 하지만 선택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의를 택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었다. 돈을 택하면 또 정의를 잃게 될 것이었다. 결국 똑같았다. 그날 밤 만수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 혼잣말이 나왔다. 분명 정의를 다시 만났는데, 젊음도 되찾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답은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돈이 아니었으니까. 정의도 아니었으니까. 진짜 문제는 만수 자신이었다. 70까지 살면서 만수는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마주한 적이 없었다. 늘 도망쳤다. 정의에게서, 가족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도 도망치고 있었다. 현재에서 과거로. 다음 날 정의가 만수를 만나자고 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정의의 얼굴이 진지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만수 씨. 정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뭘요? 만수 씨. 어디서 왔어요? 만수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절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산 사람처럼. 만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가끔 실수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미리 알고 있다거나 제 습관을 이미 알고 있다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정의가 만수를 똑바로 봤다. 만수 씨, 당신 미래에서 왔죠?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부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왔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깊고 더 오래된 감정 같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왜 사과해요? 당신을 속였으니까. 정희는 한참 만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미래에서 저랑 어떻게 됐어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내가 도망쳤어요. 왜요? 돈이 없었어요.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돌아온 거군요. 저를 다시 만나려고. 네. 그런데 정희가 만수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지금?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않죠. 저도 느껴요. 만수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거. 뭔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해하는 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 씨, 당신이 사랑한 건 저예요? 아니면 그냥 젊은 시절이에요? 그 질문이 만수의 가슴에 꽂혔다. 당신이 그리워한 건 저예요?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예요? 만수는 울컥했다. 나 모르겠어요. 만수 씨. 정희가 만수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진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서 70까지 살아온 세월을 견뎌낸 주름진 얼굴의 저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또 도망치고 있어요. 진짜 현재에서, 진짜 관계에서, 진짜 저에게서. 정희가 일어섰다. 돌아가요. 원래 시간으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회를 안고 살되 그걸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정희가 만수를 안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희의 품이 점점 따뜻해졌다.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깊어졌다. 더 성숙해졌다. 현재의 자식들도 손주들도 쌓아온 시간도 전부 당신 삶의 일부예요. 불완전하지만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게 당신이에요. 만수는 정희를 꽉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미안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떴을 때 만수는 다시 자기 집 거실에 있었다. 70살의 몸, 주름진 손, 굽은 허리. 현재로 돌아왔다. 통장을 봤다. 돈은 그대로였다. 10억 가까운 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가 변했다. 만수 자신이 변했다. 만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다. 아버지? 놀란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한 게 처음이었으니까. 응, 나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안하다.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옆에 없었던 거, 늘 일만 했던 거. 미안하다. 아들이 숨을 멈춘 게 느껴졌다. 아버지,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다. 돈만 벌었지 너랑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지. 그게 후회된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도 이해해요. 이해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그래도 이제라도 괜찮을까? 다시 시작해도 될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시작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만수는 밖으로 나갔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정의를 찾았다.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자식들도 있다고 했다. 어디 사는지는 몰랐지만 찾아보기 시작했다. 며칠이 걸렸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동창의 명단을 뒤지고 이곳저곳 알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정희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아파트 앞에서 만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떨렸다. 70이 넘어서도 떨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였다. 늙었다. 목소리가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희였다. 저 김만수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만수씨? 네, 저예요. 문이 열렸다. 정희가 서 있었다. 70이 넘은 정희.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먼저 말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들어와요. 작은 집이었다. 깨끗했다. 정희는 차를 내왔다. 둘은 마주 앉았다. 어떻게 절 찾았어요? 찾고 싶었어요. 꼭. 정희는 만수를 물끄러미 봤다. 왜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뭘요? 그때 도망친 거요. 당신 손을 뿌리친 거요. 평생 미안했어요. 정희는 잠시 창밖을 봤다. 오래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겁쟁이였다고. 정희가 만수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붙잡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70이 넘은 두 사람. 50년 전 헤어진 두 사람. 행복하게 사셨어요? 만수가 물었다. 네, 그럭저럭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만수 씨는요? 저는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요. 70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만수가 일어섰다.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문 앞에서 만수는 돌아봤다. 정희 씨. 네?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정희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 만수 씨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사세요.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만수는 울었다. 하지만 가슴이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만수의 삶이 조금씩 바뀌었다. 아들 가족이 주말에 왔다. 손주들이 뛰어놀았다. 시끄러웠다. 어질렀다. 하지만 좋았다. 만수는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그네를 밀어줬다.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다. 저녁엔 아들과 둘이 앉아 술을 마셨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더 편안해 보이세요. 만수는 웃었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뭔가 평화로워 보이세요. 만수는 잔을 들었다. 아빠가 늦게 깨달았다. 돈보다, 과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요? 지금이다. 현재. 너희랑 함께하는 이 시간. 아들이 잔을 부딪혔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버지. 그래. 기다릴게. 만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통장은 여전히 두둑했다. 돈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아들이 자주 왔다. 손주들이 놀러 왔다.
집이 시끄러워졌다. 냉장고가 채워졌다. 전화가 자주 울렸다.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었다. 서먹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만수는 거울을 봤다. 70이 넘은 얼굴. 주름투성이. 백발. 늙은 얼굴. 하지만 이번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게 자기였다. 70년을 산 자기.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자기였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정의와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 있었다. 현재가 있었다.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만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렸다. 깨닫게 해줘서. 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만수는 웃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아파오셨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인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남았다는 건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뜻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버들극장입니다.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신 감정이나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밖에 나가실 땐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오신 자신을 조용히 한번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버들극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